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그냥 박수 한번 치면 되겠지, 그죠? 일맛대로 쫙쫙 들어오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됐어요? 조합은 어느 정도 챙겨왔기 때문에, 그냥 딱 저번 주처럼 하면 됩니다. 방금 원래 하던 페이스대로. 왜? 배당 좋게 가고, 안 갈 거 안 가고, 축구 해축 안 가고, 비축 갈 거 약속 지켰고, 그 다음 배당 좋게 가고, 그 다음에 주말에 보통 그래도 3개 기본이고, 주중에도 갈 수 있으면 3개 가거든. 근데 어제는 2개만 갔거든요. 그죠? 항상 당이 좋아야 된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한번 해볼만 하죠. 멤버십 18만 원인가? 그러면 이제 한 두 번, 세 번, 5배짜리, 4배짜리 두 번, 세 번 먹으면 보통 그렇게 주니까. 그럼 뭐예요? 패키지 값이 저 공지 올라오는 게 내가 뭐 거짓말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틀렸으면 틀렸다 하잖아. 아쉬운 건 아쉽다 하잖아. 저는 투명하거든요. 그죠? 7년, 8년 동안. 그게 싫거든. 왜? 신뢰가 중요하거든. 돈보다. 신뢰 쌓이면 나중에 돈 싸주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버릴 건 버리고, 좀 이상한 거 하면은 삼배 뛰기 하고 이런 버리고, 좀 제대로 된 거를 하세요. 맞든 안 맞든. 그렇게 가야 무슨 방향성이 나오지. 그거보다 밑에 가는데 어떻게 돈이 돼요? 다 구라지, 솔직히. 저도 판매업인데 인정하면 인정해. 근데 그거 삼배한다고 맨날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삼배할 때는 방금 잘 들어오더라 얘가. 비유를 해가지고 뭐 할 줄 몰라서 안 하나? 알겠죠? 잘해서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축구를 한 조합을 만들어 갈 예정이고, 그다음 물부도 두 조합 정도 만들어 갈 예정이고, 배당은 뭐 한 4, 5배 정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베네치아하고 피오렌티나입니다.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 그 일본 야구가 한 시 경기가 두 경기가 있는데, 방송을 일찍 할까? 10시에 11시쯤 방송을 할까? 아니면 그 두 개를 추가 조합으로 해가지고 구독자 게시판에 올릴까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죠? 한 시 경기가 두 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경기는 원래대로 경기인데, 그 두 경기가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구독자 추가 조합에 구독해 놓으시면은 그쪽에 보내드릴지, 아니면 그냥 일찍 방송을 시작을 해버릴까, 그 중에 고민 중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알고 계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세리에는 요새 잘 쓰진 않았습니다. 뭐 위주로 썼어요? EPL이라든지 EPL 리브라든지 이런 위주로 좀 썼었는데, 그래도 갈 경기가 있기 때문에 설명할 게 있습니다. 자, 베네치아는 지금 19위, 뭐 이 팀은 항상 하위권에 있는 팀이고, 뭐 그런 들러리 하는 팀 중에 한 팀이고, 근데 피오렌티나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베네치아는 이제 강등이 유력해요. 웬만한 이제 반등을 치기가 힘들어. 왜? 다른 팀들에 놀고 엄청나게 못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 경기를 이기면 레체를 비롯해서 두 팀을 제쳐갖고 17위까지는 오를 수 있긴 해요. 피오렌티나가 지난 그 주중에 저기 뭐야 컨퍼런스 준결승까지도 준결승이었어요. 그냥 가는 거면 대충대충 하면 되는데, 준결승은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는 베네치아가 맞아요. 그리고 홈 경기에 못하는 팀 치고는 나름의 유리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키케 페르스랑 그 다음에 이제 카빌리아, 요런 부분들 활동량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솔직히 그렇게 약팀이다 보니까 뭐 없어요. 그냥 오버래핑하고 많이 뛰고, 이제 왜 그나마 강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 베네치아는 체력 가지고 그거 경기를 하는 부분들이 크니까. 4승 13무 17패, 4승 13무에 그런 경기들이 많았다는 거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합계 동점으로 돌아가가지고 탈락했어요. 이제 결국은 지금 3연속 대회 4강은 진출했지만 우승에서는 또 실패를 하게 된 그런 모습이거든. 근데 이제 실력 차이가 원체 많으니까 지금 체력 앞선다고 이 베네치아를 이길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피오렌티나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는 자주 안 썼는데, 제가 아주 간간히 컨퍼런스 때도 그렇고 아니면 리그 할 때도 마찬가지고, 피오렌티나는 항상 여러 말하는 뭐 배당 분석을 하진 않지만, 제가 졸라 싫어하지만 항상 뭔가 2점대라도 배당 더 좋은 요렇게 줘가지고 이 피오렌티나 승 찍은 적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지금 그 민드라 고라라든지 그 다음 이제 모이스킨 요런 애들이 이제 금요일에 풀타임을 출전을 했지만 충분히 회복 시간이 나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파지올리라든지 그다음 벨트란이라든지 요렇게 교체할 선수도 질비하기 때문에 저는 피오렌티나 승을 봐야 되고, 고배당을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한 골 싸움 요 정도 나올 가능성이고, 헨승은
좀 비중이 낮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한 골 정도는 지금 홈에 대한 부분도 어드밴티지가 약팀 치고는 있는 부분들이고, 활동량이 많은 이 그 볼란치 선수들이 그 활동량이 있고 능력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 딱 그 둘이만 하거든. 그래서 오바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어느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어차피 3경기밖에 없으니까 승패 쪽으로 접근을 해서 뭐 두포를 가서 뭐 4배를 만들 수도 있고, 어느 뭐 배당 좋든지, 아니 뭐 3개 다 묶어서 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네치아가 뭐 수비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러 볼 요소는 두 팀 모두 다 많이 없다. 피오렌티나가 대체 자원이 옛날처럼 많이 없었으면 문제겠지만 그런 것도 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피오렌티나도 지금 9위를 하고 있는데 한 몇 경기 차이가 안 나요, 위에랑. 그러면 뭐예요? 또 이제 뭐 유로파라든지 또 컨퍼런스 그 라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뭐 이제 지금 3번 연속 4강 가서 4강 올라가지고 우승까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걸 또 풀어보면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팀이라는 소리지, 그지? 옛날에 뭐 칠공주 피오렌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반승 갈 가치는 충분히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죠? 그다음 오바 보는 거고, 아타라고 에스 로마 볼게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거 에스 로마 역 한번 노려볼래 했거든. S가 만약에 배팅이 된다면 되기는 되거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둘 다 챔스 놀이죠. 아탈란타 같은 경우 지금 3이고 로마 같은 게 지금 6인데, 유리한 건 좀 아탈란타가 이제 일정상에 뒤에 걸 쫙 봤었거든요.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거의 지금 거의 목전에 입에 두고 있어. 이 경기 이기면 사실상 되지 않나 싶고, 우승 경쟁에서는 많이 밀어놨고요. 근데 지금 아탈란타가 지금 올해 하는 걸 보면 우승보다는 챔스 하는 게 어딘가 싶어요. 마지막에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뭐 레테기를 포함해 가지고 뭐 개성은 진짜 아탈란타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에스 로마 같은 경우도 다득점 성향 보이는 팀은 아니고, 뭐 그 유로파라든지 이런 팀에서도 저득점 많이 가고 오버 많이 가는 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로마는 이번에 유로파에 기대치는 전혀 못 믿었었고, 이 경기를 또 이기면 유벤투스하고 라치오 제치고 4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기를 봤을 때 언더 보기가 힘들 거란 말이지. 로마는 무리한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개노잼식 축구를 좀 해요. 아마 버티기 들어갈 거예요. 이기면은 그것까지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무승부를 거둬도 4위랑 같은 승점이긴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경기는 진행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거는 오늘뿐만 아니고 로마 자체가 그런 식의 경기를 하기 때문에 갈 건데, 근데 실력이 되면 아탈란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근데 아탈란타 승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다득점을 볼 거예요. 지금 로마는 펠레그리니하고 그다음 디발라. 뭐 그거 말고는 이제 공격을 이제 마무리 시킬 수 있는 선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햄무죠. 아까 피오렌티나도 햄무고, 고베당 갈 거면 둘이 햄무해서 뭐 2무 정도는 2햄무 정도는 가볼 수 있는, 아니면은 자,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제가 조합을 하나 드릴 건데 조합을 가든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베당 갈 가치는 있다고 보거든. 아탈란타 햄무에 아까 어떤가요? 피오렌티나 햄무 가든지. 근데 이렇게는 가지 마요. 저는 비추해요. 승도 쓰고 햄무도 쓰고, 이거는 남발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어쨌든 이길 것이다. 왜냐면은 뭐 좀 껄끄럽긴 하겠지만, 그지? 그리고 이제 뭐 로마 같은 경우도 비기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도비부크라든지 그다음 발단지라든지 이런 거 치죠. 그리고 지난 경기 때도 상대적으로 전반 수비에만 집중했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탈란타 그래도 승보고 껄끄러운 승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햄무 보든지, 아니면 피오렌티나 승에 뭐 아탈란타 승에 뭐, 아니면 아탈란타 오바, 아니면 오바를 갈 거면 오바끼리 묶는 게 좋을 것 같고, 피오렌티나 경기랑 뭐 아탈란타 할 거면 투오바 하고 이제 브리스톨이 어떻게 되냐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뭐 적어도 한 3%는 가져 축구 가는데 뭐 엄청 꾸미야님 좋은 게 추천 아닌 이상은 감사합니다. 메인감은 아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저는 브리스톨 정말 많이 썼었죠. 프렌도 벗었고, 그다음 배당이
뭐 배당 가지고 분석 안 하니까 좋은 배당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어느덧 챔피언십 승격 플레이오프 4강 2차전이에요. 1차전에는 세필드가 승리를 했어요. 세필드는 생각보다 준비가 잘 된 모습이었어. 그래서 수적 우세를 활용 완벽하게 해버렸고 3골이나 나왔어요. 전 한 2골, 1골, 많아봐야 한 2골 정도 나왔는데 뭐 페널티킥은 뭐 버로우즈의 페널티킥은 나올 수가 있다고 봤는데 오히려 이 브룩스라든지 오아레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너무 활약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전에 우위를 뒀었어요. 솔직히 시즌 때는 브리스톨이 세필드보다는 더 쓰임새가 많았었는데 브리스톨은 이제 그 디키에 이런 아쉬운 하드 파울로 해가지고 완패를 하니까 분위기상도 많이 넘어갔어. 이 경기 4골 이상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진짜 쉽지는 않아요. 맞죠? 4골 이상 나와야 승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라도 해보겠죠. 그리고 브리스톨은 배당이 더더욱이나 신경을 안 쓰는 팀이지. 그지? 왜? 저력이 있는 팀이거든. 맞죠? 그리고 셰필드 승을 갈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실력 차로 봐서 제필드 때 다득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딱 답이 나오죠. 어떻게 가면 되겠어요? 이것도 1점차 승부 보거든요. 그러면 햄무는 2햄무를 가져가든지 3햄무를 가져가든지 어떻게 가면 되겠어요? 3오버를 가든지 아니면 피오렌티나 승에 오버를 가든지 아니면 피오렌티나 승에 그 아까 전에 오버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겠죠. 그래도 나는 가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가든지. 근데 저는 크게 갈 거면 차라리 크게 가는 그런 부분이지. 햄무. 근데 확률로 봤을 때는 묶으면 2무가 확률이 좀 크기는 커요. 앞에 거 무랑 이 뒤에 거 무랑 저 제일 첫 번째 경기랑 두 번째 경기. 그래갖고 한 10배나 9배나 8배 정도 나오겠죠. 한 2만 원, 3만 원 튕길 수 있겠죠. 저는 고배당 그렇게 남발 안 하잖아요. 왜? 필요도 없는데 굳이 뭐 해야 돼서 하고 이런 거 싫거든. 알겠지? 근데 오늘도 경기는 그러니까 투트랙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고배당으로 접근을 하실 건지 아니면 경기들은 다 업어보고 1점차 승부를 보고 해무의 가능성이 큰 건 앞에 거 뒤에 거니까 3무를 안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렇게나 하면 안 되지. 물을 하고 오버를 짓고 그런 거는 좀 비추하지. 맞지? 그럼 뭐야? 방식은 내가 3가지 알려주죠. 피오렌티나의 오버를 찍는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물을 가는 방법이 있고, 햄물을 가가지고, 아니면 그냥 3오버 가는 방법도 있고, 그 세 가지가 가장 가능성 있는 경기다. 그러니까 한 점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두 점 갈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브리스톨이 지난 경기 때 너무 중요한 경기인데 점수를 너무 많이 줬어요. 근데 그것도 교체 선수들 가지고 이 브룩스 오아래 가지고 반등된 거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브리스톨이 하면 할 수는 있는 팀이긴 하거든. 그래서 아마 오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뭐 셰필드 같은 경우도 초반에 몇 골만 박아버리면 포기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맞지? 약간 그런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버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다. 만약 오늘 갈 거 없었으면은 제가 또 안 갔죠. 왜? 있으면 나는 한 개 하면 좋죠. 왜? 지금 배팅 계속 들어오는데 동그라미 치고 조합 주고 하면 나야 좋죠. 근데 없으면 안 갔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이제 물부 볼게요. 클브라고 미러키거든요. 지금 클블 같은 경우는 좀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고 이런 컬러고 지금 미러키 같은 경우는 점수는 그렇게 많이 안 나고 낼 것만 내는데 약간 이제 1점 싸움, 2점 싸움 이런 경기를 많이 펼치는 게 지금 미러키예요. 그럼 어떤 팀이 낫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낼 거 내고 변동이 크더라도 클리블랜드 같은 팀이 나아요. 배팅을 하기에는. 맞죠? 그리고 투수의 차이는 그다지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라이플리도 물론 이제 국야보다는 삼성 있을 때보다는 지금 뭐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기복이 좀 심해서 이걸 보고 가긴 어려울 것 같고 미러키는 이제 완디 페랄타가 나오거든요. 좀 2.18에 뭐 평균 5.2이닝 정도 먹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콴 그다음에 라미레즈 슈니먼 그다음 만자도 뭐 칸을 제외하고는 3할 타자는 없어요. 그렇게 강력한 타자는 없는데 약간 이제 할 때는 하고 못할 때는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고 타격의 강점이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 이렇게 같은 경우도 이제 포리어, 옐리치, 그다음 투랑, 호스킨스, 바우 이런 애들이 핵심이지만 얘네의 장점은 중심 타선이 강한데 타선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맞죠?
이 경기는 말 잘못했어요, 형님들. 미안합니다. 미러키를 보는 게 맞아요. 잘못 말했어요. 안정적인 게 맞아요. 변동이 큰 게 안 좋죠. 형님들 맞잖아. 내가 말 잘못했어. 변동이 큰 게 안 좋고 안정적인 게 나아요. 2.3점, 1.3 경기한 팀이다. 투수도 이 변동성 큰 거보다는 라이폴리 같은 게 저기 뭐야 페랄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웹이랑 했었죠. 그 싱커 해가지고 맞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3할 타자가 중요하거든요. 3할 타자 없는 부분도 크고, 근데 미러키 같은 경우는 찔끔찔끔 내는 부분들이 있지만 중심 타선은 확실히 힘이 있어요. 호스킨스, 투라, 콘트레레스 폭발적인 부분들은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근데 이 경기는 라이플레이 자체도 평균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잘해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미러키 경기 자체가 1.2점에 능한 경기를 보여주고 그런 게 경기력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러키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인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미러키가 지금 하는 거면 그런가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일반성만 봐도 돼. 근데 이거 또 원정 경기잖아. 마인성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언어버 같은 경우는 뭐 오바가 되게 좋은 건 아니죠. 클리블랜드도 방금 얘기를 했고 타자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미러키도 얘기를 했잖아요. 폭발적이진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완디 페럴타 피칭도 좀 있고. 그럼 뭐야? 오바가 보여도 오바가 되게 좋은 건 아니겠죠. 오늘 총 11경기인데 그 다음에 NBA까지 치면 13경기인데 그지? 그래서 저는 미러키 승, 마인 승, 그 다음에 저득점 이렇게 보고 요거는 승패 쪽으로 접근할 경기고 클리블랜드 쪽으로 가고 싶으면 약간 저득점 양상이 좀 많이 승보다는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말을 좀 꼬아서 얘기를 했는데 반대예요 반대. 말을 잘못했어요. 그렇게 볼게요. 왜냐면 물부는 배당 좋게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크게 먹어야지. 물부를 우리가 뭐 300만 하려고 할 거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경기도 있고 배당도 좋고 0만 때릴 것도 있고 많이 때리면 많이 하는 팀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다음 디스트랑 보스턴 뭐 디트 계속 보다가 저번에 디트 안 봤었고 보선 같은 경우는 타격이 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근데 그리고 약간 애틀랜타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꺾이는 부분들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의 장점이지. 1번부터 9번 타자들이 저는 언제든지 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인 거고. 뭐 디트 같은 경우는 요번 시즌 잘해서 1등 먹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그렇게 나쁜 건 없어. 조브라는 투수는 지금 최근 3경기에서 6이니 2실점 이하면은 엄청 안정적인 피칭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는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하고 있냐면 패스트볼하고 커브 요거 이제 효과적으로 써가지고 하고 있고 삼진 능력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꾸준히 상승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타선은 뭐 어느 정도 낼 때 내니까 이제 마인을 잘하는 부분들도 있고 DT의 장점은 초반 득점에 기회를 확실히 성공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점, 3점 마인까지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하이 타선도 출루를 기대하면 안 되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찬스를 만들어요. 몸에 맞는다든지 공개수를 본다든지 타격 능력이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만 가는 게 지금 디트로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나쁠 게 없어요. 1위니까. 보선 같은 경우는 투수 가지고 원래 가는 팀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도 뭐 슬라이더 뭐 제구 체인지업 제구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온리 타격 가지고 경기를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디트는 타격도 되고 언더도 되고 경기 할 수 있는 게 플랜이 많다는 거잖아요. 보선은 온리 타격 갖고 가야 돼. 왜? 보선은 투수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꼴찌를 했었잖아요 작년에. 그럼 투수가 크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 그거는 오클랜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죠? 아니면 한 명 정도 튀어나오거든. 계속 경험을 주고 얘도 쓰고 그런 것들을 보선이 하긴 했어. 근데 나온 선수는 솔직히 없었어요. 그러면 디트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경기 다 가고 있는 부분도 아니야. 그럼 뭐야? 디트 승도 일반 배당이 좋긴 하지만은 마이승 2.5도 건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30도 좀 에바긴 하지만은 건드릴 수 있어요. 제가 2.5에 300까지는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충분히 건드려 S가 만약에 되면 찍어볼 수 있는 13066님 추천 가능성이 감사합니다. 있어요. 그리고 조브와 하우크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지금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보선 타격도 무섭긴 하지만 이거 오버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디트가 많이 하는 거는 자기들이 점수를 내는데 상대를 죽이면서 언더가 나오거나 디트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5점 주고 우리가 7점 하는 느낌보다는 약간 6대 4라든지 우리는 점수 내면 반대 뭐 마이즈한테 말리든지 아니면 조브 그다음 스쿠발 그다음 불펜들 지금 수치들이 지금 나쁜 게 없고 지금 다 좋아진다고 했잖아. 심지어
능력이 없는 하이 타선들도 나쁘지 않다는 거잖아. 그게 강점이 그런 게 팀들이 보여주는 거잖아. 그럼 보스는 뭐야? 온리 타격 가지고만 보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승도 가고 마인승도 타격 보고 마인 가고 오버했단 말이죠. 최근에 갔었어요. 찾아보면 공지 보거나 아니면 표 참가하시는 분들 보면은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티트는 지금 나쁠 게 없잖아. 여러분 맞잖아. 조브는 지금 커브랑 페스티벌 이게 효과적으로 이 피칭 디자인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맞죠? 그럼 티트는 저득점 나와도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이 되고 보스는 저득점 가면 뭐 방법이 없죠. 투수들이 끌고 가거나 불펜 투수가 뭘 해주는 게 없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디트 승에 마인 승에 2.5 마인 승에 저득점 봐서 디트에서 골라가시면 된다. 또 오늘 디트가 상당히 조보가 나온 것 친구는 배당을 좀 잘 주는 편이긴 하네요. 알겠죠? 그래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필라하고 세인트 지금 필라는 산체스가 나오고 세인트는 이제 리베라 토어가 나오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제 그 무조건 이제 산체스를 좀 손을 들어줄 것 같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필라도 뭐 중간중간에 점수 0점 내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둘 다 연승 타면은 확실하게 미치는 부분들이 있고 필라라는 팀은 제가 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긴 한데 확실히 홈에 대한 메리트는 있는 팀이에요. 왜? 약간 눈깔 들어가는 돌아가는 홈이긴 하잖아. 농구도 그렇고 특히 야구는 뭐 거의 뭐 광적인 수준의 그런 부분들이거든. 그럼 흐름을 탔을 때는 제가 홈원정 분석을 진짜 싫어하지만 이거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지금 크리스토퍼 산체스 나왔는데 지금 7경기 나와가지고 4승 1패, 그 다음 2.89, 1.23 이렇게 하면은 억제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홈런 허용도 0.96이면은 거의 한 개 줄까 말까 이런 부분들이고 물론 템파베이가 이제 타격이 강한 팀은 아니지만 6인이 무실점하면서 홈하고 원정에 또 평균 차도 없네. 여러분 따지잖아. 홈이냐 원정이냐 따라서 불펜도 지금 불펜은 지금 리그 최고 하이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격 같은 경우는 뭐 OPS도 그렇고 그다음 평균 득점도 4.82고 그다음 타율도 한 2할 6푼 5리 정도 되고 그다음 장타율도 한 403 정도 되고 일줄 타격도 괜찮았었고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타임 찬스 때 이제 그 수치가 좋겠죠. 타격 수치가 그게 제일 높아요. 자,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 이제 리베라 토어 나왔는데 뭐 이제 좀 안 좋은 거는 원정에서 좀 ERA가 조금 높다. 평균성을 좀 못 가져간다. 이런 게 있는 거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정적인 피칭해서 웬만큼은 해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세인트 불펜도 평범해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수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리고 득점 같은 경우는 필라랑 비슷해요. 뭐 수치도 뭐 OPS도 그렇고 타율도 그렇고 타율은 좀 필라 저기 세인트루이스가 더 높고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주나요? 방금 배당 큰 거 가져가잖아요. 아니 필라를 보는 거지.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 그럼 방장님 님 무조건 배당 큰 거 가져가잖아. 뭐야 마인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가는 거예요? 오버가면 되는 거지. 타격이 떨어지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OPS 얘기하고 장타율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 4점대 둘 다 4점대 경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산체스도 뭐 4승 1패 치고는 얘가 무서워 이런 느낌의 얘기는 안 했었고 리베라토어는 그냥 평범해요. 알겠지? 세인트루이스 갈 거면 포렌 갈 필요가 없고 그냥 옆에 가는 거고 맞지? 그래서 저는 필라승 마인승 그 다음에 1마인까지는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오늘 마인승 많이 봅니다. 이건 물론 홈 마인승이긴 한데 1.43은 그럼 베리베리 좋다는 건가요? 최근에 필라도 찍었잖아. 오늘도 필라 찍었잖아. 오늘 맨 마지막 경기 했잖아. 어떻게 됐어? 3대0인가 4대0 하면서 경기 끝났잖아. 그지? 둘 다 괜찮은데 나는 필라 그래서 저배당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아니면 비슷하게 줘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승은 해야 되는 거고 만승까지도 봐야 되는 경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매치하고 피츠. 지금 피츠 설명할 거 없지? 그냥 쓰레기자. 왜? 피츠가 오바 좀 뭐가 랬노? 다른 거 오바 가랬지. 대체제가 너무 많다 했지. 얘네 오바 찍을 필요 있댔나 없댔나? 없고요. 그 다음에 내세울 게 누구? 켈라 아니면 스킨스지. 걔네 뭐 다 하나 저배당 받는다 심지어. 갈 이유가 있나 없나? 없지. 지켜는 보고 있다 했나 안 했나? 지켜는 보고 있다 했지. 매치 뭐야? 오늘 많이 했네.
난 승만 같지만 승 배당 좋았지만 그러면 이 배당 왜 줬습니까? 물어볼 게 아니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이가? 맞잖아. 불펜은 리그 상위 수주이다. 3.16이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에 2.79다. 더 내려갔다 수치가. 타격은 전반전에 강하다. 그럼 피츠 포기하겠지 여기들아. 폴 스킨스는 3승 4패 2.7지 0.95인데 어차피 점수 못 보면 아무리 의미가 없어요. 왜? 나카시로토도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리고 불펜이 이제 리그 당연히 평균 이하일 거고 일주일째는 더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타선 빈약하고 어떻게 이길 건데 이래가지고 그럼 매치 가면 되죠. 오늘도 매치 갔는데 필라 갔는데 오늘 가서 가는 게 아니고 반대편이 허접인데 약한데 왜 가냔 말이야. 아니 비슷한데 어떻게 가냔 말이야. 그리고 언더는 피처 때문에 언더야. 이건 매치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말했잖아. 매치하고 이혼해. 물론 가는 건 자유야. 일반승 배당 좋아도 마인까지 갈 수 있는 게 매치야. 필라도 그런 식으로 아까 마인 봤잖아. 맞지? 피처는 아무 메리트가 없다고. 선발 투수도 그렇다고 오바도 아니고 그렇다고 언더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럼 뭐야?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재수 없느냐 그런 차이인 거야. 어디까지 빨아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나 형님들? 이해가 돼? 내 멘트가 너무 꼬이나 형님들아?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해 줄게. 어서 오시고. 이해되냐고. 매체는 넘어가면 되잖아. 별로 설명할 게 없잖아. 그 다음 애트라고 워싱. 워싱은 무섭지만은 배팅은 안 하지. 왜? 아무래도 그냥 바뀐 게 어빈하고 22님 추천 요번 시즌에 감사합니다. 그 뭐야 저기 어빈하고 누구야? 그 두 명밖에 없잖아. 근데 걔는 또 원래 잘하던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틀은 핸디에 대한 거는 게임식 하긴 하지만 결국은 결과 나오고 특히 타격점에서는 이제 뭐 비할 바는 아니지. 특히 장타율하고 클러치 능력도 칠 수 있는 부분들. 워싱턴 우리가 많이 해줘도 안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 아니야. 그리고 지금 워싱턴이 불펜이 최악이에요. 최근 일주일 동안 지금 10이 넘어가요. 10.07이에요. 불펜이 7.2고 7.1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일주일에 10이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뭐예요? 흥운1004님 추천 선발이 내려가고 감사합니다. 났을 때는 운영 리스크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오든 어빈이 잘하든 못하든 맞죠? 어빈은 피안탈도 양호하고 피장탈도 근데 장타 허용은 있지만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맞지? 약하다 이 말이야. 이거 보고 갈 수 있는 요소가. 근데 그랜트 홈즈 같은 경우도 장타 허용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인디애나 같은 거야. 점수도 많이 뽑고 진해도 점수 많이 주고 그리고 선발의 피로도는 상당히 높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알겠지? 그럼 뭐예요? 이것도 애틀승의 만승까지 보고 오바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죠. 왜? 워싱턴 다득점은 많이 갔어요. 다저스 피할 때 워싱턴 득점은 하고 괴롭히고 야 이게 오랫동안 가네? 맞죠? 득점은 4.25에 OPS는 0.691이면 애틀란타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워싱턴 역배를 갈 게 아니고 워싱턴을 가고 싶으면 뭐를 가면 돼요? 다득점이 도움이 더 되겠죠. 그리고 우투 자투도 똑같아요 수치가. 그러니까 타격에서는 일관성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가? 워싱턴이. 호모넥님 어서 오시고. 그래서 뭐예요? 오늘 경기를 갈 거면 일반승도 다 대체적으로 배당이 괜찮은 편이야. 매치도 그렇고 애틀도 그렇고. 물론 애틀이 지금 1위 촬영 못하기 때문에 마에 대한 거는 뺐지만 반대편이 투수 불펜 상태가 너무 안 좋고 항상 그런 부분이 도래해서 그럼 비볐을 때는 어떻게 비볐냐면 워싱턴이 또 따라간 거예요 타격으로. 알겠지? 그럼 그런 팀을 어떻게 가냐? 오바를 가는 게 낫지. 그지? 그리고 일단 또 애틀하고 워싱턴 공통적인 거 말씀드리면 두 투수 모두 다 장타 허용에 대한 거가 너무 수치가 높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컵스하고 마이애미. 컵스는 뭐 투수 보고 가지는 않고 이만하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뭐 타격 가지고 개싸움하거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보는 거고 마이애미도 언더 쪽으로 오반 쪽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긴 한데 레아가 나왔어요. 소뱅산 레아가 나왔는데 뭐 안정적인 피칭 보여주고 있고 장타도 좀 많이 안 맞는 모습이고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불펜 같은 경우는 지금 컵스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고 당연히 공격적인 부분이에요. 얘는 5.78이에요. 5.78. 그러니까
다득점 싸움에서 이기는 거야. NC처럼 해가지고 홈런 생산율까지도 1등이. 그리고 중심 타선이 해결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까지 들으면은 컵스 봐야겠지. 그러나 버트 그래서 우리 지금 국어 분석하는 것 같다. 일주일 타격 성적은 갑자기 전부 다 전체적으로 급격해서 하락해 버렸어요. 평균 득점도 3점대, 약간 라쿠텐식 야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장타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타격 슬럼프에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긴 일주일 경기를 내가 보고 수치를 낸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타격 슬럼프가 들어가면 투수 가지고 경기를 하는 팀이 아니잖아. 맞지? 레아가 나쁘지 않다는 거지. 우리가 이 컵스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레아가 엄청 씹어먹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맞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일단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마이한테 유리하겠지.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1.27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이거 높아. 차라리 1.27보다는 물론 마이미가 오버 많이 치는 것 비해서는 승패도 좀 잘 못하고 결국은 마이미 옆에서 많이 못 가잖아. 뭐 말리 있을 때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지? 그래서 나는 이거 똥배 이거 샌디처럼 되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또 반대 투수 누구 나냐면 칸트릴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 와서는 좀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곤 있어요. 근데 직전 경기 때 우리가 이제 콜로라도 때 언더 봤었던 그 피칭이 지금 나오거든요. 다저스거든. 왜? 다저스 1점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저스를 실점을 1점만 주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맞지? 그래서 나는 분명히 작년 시즌 보여준 것도 있고 지금 컵스 상태도 특히 타격적인 게 좀 저하가 되고 슬럼프에 진입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페이스 찾는 데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2점 저기 평균 자책점은 높은데 그 뭐 이닝당 출루 이런 것들이 엄청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높은 거에 비해서는 허용률이 이런 게 높진 않아요. 그 대비했을 때는. 그리고 일단은 가장 문제는 컵스는 타격 가지고 경기를 풀어가는 건데 전체적으로 특히 중심 타선들이 좀 저조하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뭐 칸트릴도 클브리 있을 때 능력이 있었던 투수고 일단 저는 컵스는 못 보겠어요. 컵스가 심지어 배당이 괜찮은 것도 아니네요. 맞죠? 그리고 레아는 안정적인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했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이제 스몰 마켓이다 보니까 템파베이랑 포함해가지고 수치가 일관성을 가기는 힘들어요. 왜? 뭐 선수는 내 힘들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마이애미도 가기 싫으시면 2.5 프렌도 가기 싫으시면 저득점 가는 게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근데 1.27에 1.65를 갈 거면 저는 마이애미 2.5 프렌 가는 게 낫다고 봐요. 거기는 메리트가 있거든요. 승패까지가 좀 아쉬운 팀이지. 오바를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완전 개싸움이긴 할 거예요. 누가 이기든지 뭐 하더라도.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1.27, 1.59를 갈 이유가 없고 샌디처럼 한번 버려야 되는 경기거나 아니면 1.5가 뭐 2.5까지는 마이애미가 여러분이 이제 타격점을 보고 한 게 있으니까 비빌만 하다 하면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C컵의 타선이라든지 아니면 마이애미가 이제 결국 수치상 돌아가겠죠. 선수들이 이제 네임드 선수들이 없으니까 아니면 저득점 가고 나는 가기 싫어야만 안 가시면 돼요. 알겠지? 텍사스와 콜로 방금 텍사스 찍어줄지 몰랐죠. 어젠가래 그지? 근데 뭐 콜로는 지금 진짜 설명할 게 없죠. 왜? 감독 잘린데 내 이거 사진 찍어놨는데 완전 개다보도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어디 갔노? 명장이긴 해. 여러분 콜로라도 있으니까 모른다고 생각. 근데 물부 좀 보시는 분들은 이분 진짜 명장이야. 그래서 뭐 잘 닦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선수들하고 이제 덕망 쌓아가지고 아쉽다. 글을 보내기 아쉽다. 선수들하고 노장 감독이긴 하거든. 지금 몇 없는 노장 감독이긴 한데.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감독 잘린 거는 뭐 어차피 잘릴 예정이었었던 부분들이고 분명히 이 감독도 콜로라도에서 성과 보낸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 이제 프로 세계가 이제 좀 심각하긴 하지. 거의 뭐 100패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어디까지 봐야 돼? 1만은 고사하고 이틀 전에도 갔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언더예요. 그리고 형님들아, 승마인이 좋아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텍사스를 잠깐 잊고 있었네. 이거 하니까 방금 맞네. 그리고 화이트삭스 같은 거니까 화이트삭스보다 더 심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언더도 해주고
이기는 것도 있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 무조건 2마나 1마 중에 선택하고 일반승은 1점 이상은 아니네. 1마면 2마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겠지만은 저는 저득점이 좋아요. 왜? 텍사스를 형님들아. 왜 우리가 안 갔어요? 타격이 이런 경기들을 잡아야 될 경기들을 오버를 하는 팀이잖아. 언더를 볼 수가 없는 팀이잖아. 근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잖아. 해결이 되었어? 그건 아니란 말이야. 제가 히로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잖아. 히로를 보긴 보고 마인을 볼 건데 해결이 다 된 건 아니니까 조심하자고 얘기를 했었잖아. 텍사스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이제 5할 승률도 아직 못 넘었는데 맞지? 맞죠? 텍사스도 불펜이 무난한 수준이고 득점도 상당히 낮아요. 일주일 상한에 1점 상승했어요. 1점 상승. 그다음 말리란 투수는 압도적인 투구를 보여주고 있고 맞죠? 지금 리그 최상급 지표예요. 그냥 지표가 아니고 리그 지금 최상급 에이스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이름 있는 그런 선수들이랑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콜로라도는 못하는 거에 비해서는 평균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맞지? 그다음 돌랜도라는 선수는 똥은 싸고 치우고 내려온 선수야. 그리고 콜로 타격도 지금 리그 최하위권이죠. 당연히 2점대, 2점 후반대 요거 나오고 이제 홈런 그런 거는 거의 안 나온다. 거의 뭐 재수에 가깝다. 이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저득점 졸라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방금 지금 일주일 했는데 이거 또 흘려들을 거예요, 형님들. 콜로라도 올해 한 번도 안 썼던 팀의 피치는 여전히 안 쓰고 있어요. 그럼 방금 1마 2마도 본다고 했는데 왜 저득점 얘기를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왜냐면 텍사스도 그런 팀이란 말이야. 보면은 당연히 일반선 가려고는 안 하겠지. 지난 경기 때 텍사스 찍어준 그 경기처럼 한다고 생각하고 가겠지. 근데 언더도 공통적으로 텍사스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말리라는 투수도 나오고 일단 두 팀 타자들 자체가 약간 세이버업 지바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그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이거 언더도 괜찮다고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없을 거 아니야. 생각해 놓으세요. 왜? 특히 콜로예요, 그죠? 맞죠? 네, 텍사스도 그것 때문에 우리 승 갔다가 오늘 2점 넣고 분명 오버하는데 내일 되면 하고요. 4대 타령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거 왜 한꺼번에 없어지냔 말이야.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휴스턴하고 켄자. 휴지는 뭐 지난번에 2번 좋다고 했었지. 그리고 이기면 마인까지 했었던 부분들이고. 확실히 옛날보다는 맛이 갔어도 저력 있는 팀들은 몇 시즌 동안 그래도 해먹었던 팀들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럼 켄자도 당연히 마이미처럼 뭐가 문제겠어요? 로테이션의 한계죠. 선수의 한계. 잘해도.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저득점 볼 겁니다. 저득점 볼 거고 휴스턴 볼 거예요. 구스토는 저는 저번에 구스토 보고 베팅한 적 있어요. 불펜도 좋고 지금 타선은 중위권이고 투수 파트가 더 좋아요 지금. 구스토는 요까지 기대를 안 했거든. 휴스턴 그 매체에서도 요 정도까지는 기대 안 했어요. 그래서 저득점이 낮고 와카도 직전 경기 때 이제 무실점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세인트루 썼던 와카 그 부분이 보였었거든. 그리고 불펜도 최근 일주일 평균은 3.09고 제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오늘은 다음부터 이제 수치 올려주고 할 건데 왜냐면 너무 견고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해도 되잖아. 방금 능력 되잖아. 왜? 근데 이런 거 하면 그렇구나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오늘 좀 평균보다 좀 늦을 거예요. 여유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하고요. 근데 오늘 경기 시간 있으니까 꼼꼼히 다 따져본다고요. 맞죠? 그래서 내가 정리 다 해놨어요. 엑셀에다가 한글에다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제? 그리고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저는 1.37이고 어쨌든 언더가 가장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투수는 당연히 휴스턴이랑 이 캔자시티랑 비할 바는 아니다. 그리고 휴지가 이기면 마인이긴 한데 이거는 마인보다는 그냥 언더 갈 거냐 승 갈 거냐 그렇게 결정하는 경기예요. 알겠지? 물론 켄자 잘하고 오바 잘하고 하는데 마이미하고 결국은 뭐겠어요? 선수 수급이겠죠. 선수의 네임드 이런 차이가 크겠지. 그다음 샌디는 계속 안 가고 콜로 시즌 때 뭐 21점 뽑고 21점 때문에 콜로라도가 잘리는 경우 그 감독이 잘리는 확실한 경우기도 하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확실하게 잘렸지, 그지? 이거는 샌디 볼게요. 천사도 뭐 키쿠치 반대가 해도 키쿠치는 세이브로 돌아가야지 이제 35 나이도 많은데 뭐 평균이야. 평균 보여줘서는 이제 안 돼. 아직도 첫 승 못했어. 그죠? 근데 내가 선수 반대 보고 가는 거는 잘 없잖아요.
돌아와야 돼. 이제 불펜할 거 아니면 돌아오고 이제 얘는 재구로 먹는 친구잖아. 세이브 있을 때도. 이제 경쟁력이 없어. 왜? 에인절스 아무리 선수 없어도 젊은 애들 갖다 쓰면 되지. 나이만 이제 35이면 젊지도 않는데. 맞잖아. 샌디에고는 어떻게 됐어? 21점 하고 콜로라도 감독 경질시켜 버리고. 샌디는 어차피 투수 보고 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다 거기다 가장 누구야? 지금 가장 강력한 거 마이클 킹은 제가 인정을 했잖아요. 왜? 잘하니까. 완봉승도 있었고. 그러면 샌디 안 갈 이유가 없겠네. 소리아노도 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일반승 갈 거야? 1마인 정도는 가야겠지. 그 다음에 어너바는 에인절스도 다 오바는 아니잖아. 샌디가 오바하면 샌디 오바할 거면 뭐가 하면 되겠노? 2.5 말씀까지도 샌디가 패면은 확실히 패잖아요. 저 콜로라도 경기 빼고도. 맞지? 그럼 나는 오바 갈 거면 2.34 샌디를 보고 2.34에서 어떻게 배당을 만들어 보든지 하겠다. 맞죠? 질 일은 아니겠지 이게. 그지? 그러니까 샌디 1마까지 보고 뭐 이제 오바를 보시는 분들은 샌디가 해주는 거 가지고 개꿀이 되거나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배당을 더 좋은 걸 찍으셔야죠. 왜? 샌디가 그런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아니면 득점 지원 많이 받아갖고 승리하는 비중이니까 한 거지. 뭐 투수들이 뭐 딜런 시저가 해요. 뭐 누가 해요? 마이클 킹은 그나마 하는 편인 거고. 맞죠? 걔 빼고는 내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 샘프하고 에리. 그 다음 느바 2개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좀 디테일하게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긴 하네요. 한번 맞춰볼게요. 그렇게. 그래도 여러분한테 설명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거는 형님들아 샘플을 가지 말고 에리슨의 오바를 봅시다. 벌렌더 나오죠. 이제 벌렌더에 대한 기대치는 전혀 없죠. 욕할 필요도 없죠. 이제 그만할 때 된 거 자기도 느끼고 하는 거지, 그제? 그리고 일단 불펜의 안정성은 있으니까 할 거고 키구쿠 하면은 키구쿠 빨리 내리면은 샘프가 그게 돼서 성적이 좋은 편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다음 메리 켈리 나왔고 메리 켈리는 이제 작년 시즌 재작년 시즌만큼은 아니지만은 운영 능력이 확실히 가지는 투수죠. SK 있을 때부터. 그리고 불펜은 둘 다 불안정해. 저기 애리조나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에리는 뭐 득점도 낼 수도 있지만 점수를 줄 가능성이 많이 큽니다. 근데 이거는 벌렌더 때문이에요. 벌렌더가 차이가 너무 크고요. 그냥 샘플 갈 거면 오버도 대체제가 되잖아요. 역배도 보고 오버도 보고 이런 추세로 가는 팀이 샘플잖아요. 오버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는 벌렌더만 아니었어도 왜냐면 샘플가 키구쿠 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괜찮은 걸 본 적도 없고 키구쿠 할 수 있는 자원도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에리 보는 거예요. 샘플을 보지 말자는 느낌이 강한 거죠. 그러면 오버 가면 되지. 에리도 할 때는 그냥 내버리고 안 되면 점수 확 주는 게 애조나의 컬러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일단 뭐 불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상대한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있거든. 샘플도 그런 거 잘 잡으니까 강팀이잖아요. 그죠? 그럼 오버가 더 낫겠죠. 그죠? 승보다는 혹시 승을 보시는 형님들은 언어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느바 2개 하고 마무리 짓고 설명을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분명히 한 방에 정리 안 될 거예요. 자, 당연히 느바 써야죠. 지금 느바 안 쓴 게 뭐 있어요? 우리 양키스 때문에 안 됐지. 미네 4.5 쓰고 클불도 됐고 오늘도 뭐 6배에서 밴쿠버하고 내가 좋은 것들 그렇게 다 승에 썼는데 뭐 그렇게 해도 승에 써야 돼. 안 써야 될 경기 없어요. 그 전에 플레이오프 때는 안 쓸 경기들도 좀 있었지. 지금은 뭐 다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보선 같은 경우는 뭐 결국 만하고 다 부스러뜨렸어요. 내가 뭘 했어요? 4.5, 3.5, 2.5 일반승 좋으면 보선을 반대로 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도 아실 거고 정말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뭐 했잖아. 하던 대로. 맞죠? 누구랑 붙든지 닉스뿐만 아니고 맞잖아. 닉스 프렌은 12 가해서 그때는 10.5%승을 찍은 거고 왜? 특별하게 약점이 없고 특별하게 선수 다 빠진 게 없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4.5, 3.5, 5.5 때 닉스가 잘하는 건 오버였고 닉스를 좀 가보려고 했을 때는 마인을 받든 마인을 대체적으로 받았죠. 그랬을 때 수치를 마인을 확실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야 이 팀을 가는 거라고. 그리고 닉스하고 보스턴의 차이는 간단하게 아시겠지만 뭔 차이예요? 우승을 해봤고 안 해봤고의 차이잖아. 맞잖아. 그것도 경험이 4.5에서 5.5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맞지? 득점은 보스턴한테 안 굴려. 베스트 1이야. 그리고 여러분도 언더보드 오버 많이 갔을 거 오버 여긴하게 썼을걸. 브런슨하고. 그래서 똑같아. 그냥 봄합 쓰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규 시즌 연장선대로 해가지고 틀어진 경기가 많아. 연장선 그대로 간 경기가 많아. 그대로 간 경기가 훨씬 많았잖아. 결과를 증명했죠. 왜 느발 다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느발에서 문제 생기진 않았거든. 뭐 한두 개 정도는 문제 생겼지만 쓴 게 훨씬 더 많거든. 맞잖아. 그건 뭐예요? 플레이오프 때 변경되는 부분이 있거나 전술이 변화가 되거나 미치는 선수가 나오거나 아니 원래 해주던 선수들이 많이 부진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아니면은 연장선대로 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작년 언더 볼 수는 없는 거고 기준이 그만큼 떨어져도 언더를 하는 팀들은 많이 없잖아요. 이번 시즌에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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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뉘앙스가 많잖아. 모든 팀들이. 맞죠? 그러면 200이라서 오발 보는 게 아니고 언더 보기 어렵다는 거. 닉스는 베스트 5 원으로 우리가 오발 찍었던 팀이고 보스는 폭발력이 있는 팀인데 우주 언더를 찍냐? 피하거나 안 가거나 다른 걸 찾아보거나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맞죠? 그래서 보마오 볼 거고 내용은 어차피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새로운 게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약간 보선이 지난 경기 때 방심한 느낌이 크고 생각보다는 지금 닉스가 2대1로 이기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결국 다블 팀들은 봐봐 SK도 뭐 중리 산이 했는데 한 경기씩은 잡잖아. 그러니까 걔네도 우승을 두 번 몇 번 최근 동안 강팀이었잖아. 1위도 하고 그지? 그런 팀들은 무시를 못 한다고요. 알겠지? 그건 여러분도 이해를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 경기 골스랑 미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네라는 팀도 썩 좋아하지도 않고 미네도 수치가 많은 팀은 아닌데 10.5 때는 봤었고요. 컬이 없는 게 티가 많이 나요. 그리고 투빅도 제어할 수 있는 게 데이먼드 그린 데이먼드 그린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미네를 갔었어요. 그리고 4.5냐 5.5냐 6.5냐 차이도 중요했었죠. 왜? 딱 4.5에서는 마인을 하고 5.5 아침에 됐을 때는 프레는 마인을 못했죠. 오늘도 5.5를 줘놨는데 그냥 경기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데이먼드 그린도 그나마 해주는데 부진해버리면 그쪽에서 롤을 풀어줄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버디 힐즈가 이럴 때 3점 슛이 커리 다음에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슈터가 버디 힐즈잖아요. 그러니까 슈터들이 경기를 풀어줘야 되는데 얼라들도 아니고 얼라들도 있기도 하고 걔네 역량이 뛰어나지 않으면 골스식의 농구는 버틀러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버틀러가 플레이오프 때 미치는 부분들 마임에서도 봤고 했겠지만은 둘만의 분전으로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버디 힐즈 포점스키 아니면 데이먼드 그린의 대체제에서 백업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우리가 찾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야. 왜? 미네는 투비 가지고 경기를 풀어가는 부분들이 크고 그다음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승부처에서 거의 뭐 냉개된겠잖아. 그지? 맞잖아. 그리고 줄리어스 랜들은 닉스에 있을 때는 뭐 이제 리딩도 봤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막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대인 수비 능력들도 뛰어난 거고. 그래서 지금 고베하고 라즈리드하고 맥다니엘스하고 이런 낮은 인사이드 뻔한데 힘들다고요. 그럼 3점으로 이제 맞받아 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포잼스키라든지 힐즈라든지 뭐 꾸민가 득점에서는 높은데 게임 풀어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 확실히 컬이 빠졌을 때 오펜시브 약간 혈막되는 것 같은 건 느낌 나오죠, 그죠? 그리고 핸디도 별로 안 높고 여전히 못 나오는 상황인 거고, 그죠? 완패 보고 4.5가 아니고 저번처럼 10점 찢어져가지고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뭐 그저께 말고 지지난 경기 있잖아. 그래서 저는 오바도 안 볼 예정이에요. 왜? 골스 분위기 그러면 각자 분위기 타서 이기고 풀해내야 되고 오버해야 돼요. 미네가 오버 보진 않잖아. 언더 아니면 평균이거나 아니면 언더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도 오버 보진 않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골스 많이 안 가고 오버 갈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그냥 이 시리즈는 컬이 빠진 게 큰 것 같네요. 컬이 빠져도 할 수는 있어. 근데 버틀러 혼자 너무 고립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건 뭐야 혼자서 하나? 다른 게 전체돼서 얘도 하고 이래갖고 3점에서 따라가고 리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지금 골스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나올 것이다. 나오지가 않는데 어떻게 나온다고 얘기를 해. 자기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그지? 득점만 해서는 하면 아니고 포괄적으로 가야 무슨 승리를 할 거 아니야. 리드도 하고 따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거 마저 안 되면 그냥 완패 당하는 거예요. 4.5, 5.5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뭐예요? 미네 마인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끝. 평소보다는 좀 설명이 많았는데 뭐 설명 많은 게 나쁜 건 아니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한 건 아니니까 하고 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요렇게 한 50분 넘은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이렇게 끝낼게요.